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SNS 피드를 넘기면 나타나는 강렬한 보랏빛의 물결, 그리고 이어지는 정체불명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디저트 시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고 강렬한 자극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점심 한 끼 식사 비용을 훌쩍 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바람을 뚫고 줄을 서며 단 15초의 인증을 위해 기꺼이 서너 시간을 대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이토록 열광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추적할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쫑쿠입니다. 1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두바이 초콜릿 열풍이 한국 특유의 쫀득함과 만나 기묘하게 진화한 형태죠. 중동의 얇은 면인 카다이프를 버터에 볶아 쿠키 속에 촘촘히 채워 넣은 이 디저트의 핵심은 역설적이게도 맛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입안에서 느껴지는 저항감과 뇌까지 울리는 파열음이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들리는 그 날카로운 바삭함이 2026년 대중의 도파민을 즉각적으로 정조준했습니다. 유행의 파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이색적인 결합을 찾아 나섰습니다. 최근 서울 주요 상권과 편의점 가판대를 점령한 버터떡 열풍이 그 증거입니다. 전통적인 떡의 찰기에 서구적인 버터 시럽을 입힌 이 조합은 익숙함 속에 숨겨진 낯선 자극을 갈망하는 대중의 심리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쫀득하다거나 턱이 아플 만큼 강한 식감이라는 후기들이 훈장처럼 번져나가며 이제 디저트는 부드러운 휴식이 아니라 일종의 정복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시각적 마침표를 찍은 것은 우베입니다. 수년째 이어진 녹차의 초록색이나 초콜릿의 갈색에 피로감을 느낀 소비자들에게 필리핀산 자색 참마가 뿜어내는 신비롭고 이국적인 보랏빛은 완벽한 시각적 해방구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현재 주요 디저트 숍의 진열대 절반이 보랏빛 우베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생경하고 강력한 시각적 자극에 목말라 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극단적인 식감과 생전 처음 보는 색깔에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맛을 찾기 위한 유쾌한 탐험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거대한 심리적 가스라이팅에 빠져든 걸까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굳이 줄을 서고 굳이 사진을 찍고 굳이 그 딱딱한 것을 씹어 삼켜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기이한 열풍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이 화려한 설탕과 버터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추적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강렬하게 씹고 싶어하는 그 무의식적인 욕망의 뿌리, 그리고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미각의 지배.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현대인의 깊은 결핍과 심리적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이 화려한 디저트 열풍의 중심에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감이라는 감각의 전이입니다. 과거의 디저트들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움이나 가벼운 달콤함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유행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턱 근육이 얼얼할 정도의 쫀득함, 혹은 고막을 자극할 정도의 날카로운 바삭함.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이 이토록 강렬한 저항감에 집착하는 이유를 저작 행위가 주는 생존적 보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 불안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입 근처에 손을 가져가거나 무언가를 씹으려 합니다. 이는 인류의 아주 오래된 생존 본능이자 방어 기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턱을 강하게 움직여 무언가를 으깨는 저작 활동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가 그 단단한 쿠키 속 재료를 힘주어 부수고 질길 정도의 탄성을 가진 반죽을 반복해서 씹어 삼키는 행위는 단순한 취식이 아니라 일종의 공격적인 스트레스 해소 과정인 셈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디저트는 더 이상 여유로운 오후의 티타임이 아닙니다. 복잡한 사회 구조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과잉 속에서 얻은 심리적 압박감을 짧은 시간 안에 강제로 배출해야 하는 감정의 배출구에 가깝습니다. 부드러운 케이크 한 조각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억눌린 에너지가 치아 사이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물리적 저항을 만날 때 비로소 해방감을 느낍니다. 입안이 아플 정도지만 멈출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평가는 사실 내 스트레스가 이 정도로 강렬하게 부서지길 원한다는 무의식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허기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마음의 빈 공간을 자극으로 채우려는 시도인 것이죠. 하지만 이 허기는 일반적인 음식으로는 쉽게 달래지지 않습니다. 뇌는 점점 더 강하고 선명한 자극을 요구하게 되고 식품업계는 이에 응답하듯 더 생경하고 극단적인 식감의 조합을 설계해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과정에서 맛이라는 요소가 점차 부차적인 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혀가 느끼는 미각적 즐거움보다 턱과 치아가 느끼는 촉각적 즐거움, 그리고 그것이 뇌로 전달되는 물리적 타격감이 소비의 핵심 결정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열량의 버터 시럽이 흐르고 딱딱한 재료가 층층이 쌓인 디저트를 기꺼이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특별히 맛있어서라기보다 그 순간의 강력한 저항이 주는 쾌락에 중독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금의 식감 열풍은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앓고 있는 정서적 피로도의 반증입니다. 부드러운 위로보다 강렬한 타격감이 필요한 시대. 우리는 디저트라는 합법적인 도구를 통해 매일같이 턱 끝에서 작은 전쟁을 치르며 스스로를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일종의 미각적 가스라이팅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이 먹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씹어야만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이 의문은 이제 개인의 턱끝을 넘어 타인의 시선이 머무는 디지털 공간으로 그 영역을 확장합니다. 이제 디저트의 가치는 혀 위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 렌즈를 통과해 화면 너머의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그 진짜 가치가 매겨지곤 하죠.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유행 주기는 과거에 비해 기형적일 만큼 짧아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질 듯했던 메뉴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더 기괴하고 생경한 것들이 채웁니다. 이 초단기 유행의 중심에는 사회적 증거와 고립 공포감, 즉 포모 증후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타인의 선택을 따르려는 강한 본능을 가집니다. SNS 피드를 가득 채운 화려한 색감과 바삭한 소리들은 대중에게 너만 이 감각을 모르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합니다. 이때 디저트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유행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입장권이자 디지털 화폐로 변모합니다. 수시간의 웨이팅을 견디고 마침내 손에 넣은 그 디저트가 실제로 내 입맛에 맞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귀한 경험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디지털 공간에 박제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특히 숏폼 콘텐츠가 미디어의 주류가 된 지금 디저트의 미덕은 미각에서 시각과 청각으로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왔습니다. 15초 내외의 짧은 영상 안에서 시청자의 엄지손가락을 멈추게 하려면 평범한 갈색 초콜릿이나 하얀 크림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보랏빛 단면이나 마이크를 갖다 대야 할 만큼 자극적인 파열음이 필요해진 것이죠. 생산자들은 대중의 입맛을 연구하기보다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 위한 비주얼 설계에 꼴물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시적 소비가
우리의 진정한 취향을 가스라이팅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질문하기 전에 알고리즘이 추천하고 대다수가 인증하는 메뉴를 내 취향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아를 확인하려는 심리는 우리를 끊임없는 유행의 굴레로 밀어넣습니다. 유행하는 디저트를 손에 넣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사실 미각의 즐거움이 아니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더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경험의 소유자가 아닌 트렌드의 포로가 됩니다. 한 달이면 사라질 유행을 쫓아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또 다른 자극적인 메뉴를 찾아 헤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쇄 반응은 디저트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진정성 있는 장인 정신보다는 한철 장사를 노리는 자극적인 마케팅만을 양산하게 됩니다. 결국 2026년의 디저트 열풍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기이한 신기루와 같습니다. 화려한 색감 뒤에 숨겨진 공허함, 그리고 인증샷 한 장을 남기고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수많은 설탕 덩어리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먹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타인의 인정이라는 화폐를 벌기 위해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은 단순히 몇만 원의 돈이 아니라 나만의 고유한 취향과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이 디지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뇌는 즉각적으로 더 강력한 보상을 요구하며 우리를 또 다른 극단적인 감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우리의 뇌는 영리하면서도 잔인합니다. 아무리 강렬한 자극이라도 그것이 반복되는 순간 뇌는 이를 생존의 위협이 되지 않는 일상적인 정보로 치부해버립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말하는 쾌락 적응의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죠.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기이한 디저트 열풍은 사실 이 적응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 뇌의 처절한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처음 생소한 원료가 주는 바삭함이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렬한 보랏빛 색감을 접했을 때 우리 뇌의 도파민 수용체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주는 신선함은 뇌의 보상체계를 강하게 타격했고 우리는 거기서 짧지만 강렬한 행복감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경험이 10번, 20번 반복되는 사이 우리 뇌의 수용체 민감도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어제의 충격적인 식감은 오늘의 평범한 일상이 되고 뇌는 이전과 같은 수준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더 높은 강도, 더 생경한 형태, 더 극단적인 자극을 끝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의 디저트들이 점점 더 기괴한 소리와 비현실적인 색채, 그리고 상식을 파괴하는 재료의 조합으로 치닫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일종의 감각 과부하 상태를 시사합니다. 평범한 수준의 단맛이나 질감은 이미 뇌에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혀가 마비될 정도의 고당도, 치아를 위협할 만큼의 단단함, 그리고 눈을 자극하는 인공적인 발색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무엇인가를 먹었다는 실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뇌과학자들은 이러한 상태를 도파민 수용체의 하향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자극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극을 받아들이는 문턱을 스스로 높여버린 결과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감각의 인플레이션이 멈출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을 해킹해줄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뇌가 자극에 익숙해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유행의 수명은 비례해서 짧아집니다. 한 달 전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았던 메뉴가 순식간에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그보다 더 자극적인 다음이 그 자리를 채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하고 잔잔한 행복의 크기는 점점 줄어듭니다. 숲을 산책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며 느끼는 은은한 즐거움은
이제 이 고강도 타격감에 밀려 뇌의 레이더망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뎌진 감각의 신경망을 깨우기 위해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충격요법을 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결국 더 큰 갈증만을 남길 뿐입니다. 쾌락은 짧고 적응은 빠르며 결핍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식품공학이 이제 맛의 영역을 넘어 뇌의 보상기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공략하느냐의 싸움이 된 지금, 우리는 과연 이 속도전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 텅 빈 자아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걸까요? 자극의 정점에 도달한 2026년의 미각은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채우고 싶었던 것이 정말 이 자극적인 한 조각이었는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디저트 열풍의 궤적을 추적해왔습니다. 턱끝이 얼얼할 정도의 강력한 식감부터 눈을 현혹하는 이색적인 색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디지털 공간에 박제하려는 전시 욕망까지. 하지만 이 화려한 설탕의 성벽을 한꺼풀 벗겨내면 그 안에는 우리가 차마 외면해왔던 현대인의 쓸쓸한 초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언가를 강렬하게 씹고 찢고 공유하며 갈구했던 것은 어쩌면 입안의 달콤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실감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극단적인 미각적 자극에 매몰되는 현상은 역설적으로 우리 삶이 그만큼 무미건조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모니터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관계, 그리고 끝없는 정보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진짜 감각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손에 쥐어진 자극적인 디저트 한 조각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하며 이 강렬한 감각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저렴하고도 빠른 수단입니다. 오늘 우리의 분석이 향하는 종착역은 결국 이 텅 빈 칼로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상받으려 했는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뇌를 해킹하는 듯한 일시적인 충격 요법은 결코 마음의 허기를 완전히 채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극적인 유행은 한 달이면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더 커진 갈증과 무뎌진 감각뿐입니다. 2026년의 디저트 시장이 보여주는 그 숨가쁜 속도전은 우리에게 멈춰서서 스스로 질문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식감을 원했는가? 아니면 그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두려웠는가? 혹은 나는 지금 내 마음의 허기를 설탕으로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우리는 미각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보랏빛 유행에 몸을 던지는 대신 내가 진정으로 평온함을 느끼는 맛이 무엇인지, 내 치아가 부드럽게 맞닿을 때의 안도감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진정한 미식의 즐거움은 자극의 강도가 아니라 감각의 깊이에서 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인증샷 한 장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조용히 나누는 담백한 대화 한 조각이 우리 영혼에 더 필요한 영양소일지도 모릅니다. 유행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은 앞으로도 더 정교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오감을 공략할 것입니다. 이 뜨거웠던 기록이 단순한 유행의 분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내일 우리가 마주할 식탁 위에서 조금 더 주체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씹고 싶었던 것은 딱딱한 쿠키 조각이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취향과 단단한 자아였을 테니까요. 화려했던 보랏빛 유행이 저물고 나면 그 자리에 남은 침묵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텅 빈 칼로리 속에 숨겨두었던 우리의 진심을 이제는 스스로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감각의 과부하를 잠시 멈추고 당신만의 고유한 속도로 삶의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자극적인 시대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저항일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